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니어 이슈 플러스입니다. 자,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운전 중 시비가 붙어서 6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30대 남성, 심지어 이 폭행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또 비난이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61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15분에 한 건씩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었죠. 자,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는 이른바 꼰대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로는 옛말이고 혐로 사회다, 이런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경로가 아닌 혐로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시니어 세대를 대표하는 한 분과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한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시니어 대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김영대 대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 그리고 메시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사회 세대 갈등 심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정말 체감하는 그런 세대 갈등, 각자 어떻게 말씀을 하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영대 대표님,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요즘 이제 신문에 간간히 이렇게 그런 그 세대 차이에 따른 또는 그 젊은 사람들이 60대나 70대 그 폭언을 하고 이런 경우가 보도됩니다만, 사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닌데, 네. 그래도 예전과 달리 그런 보도들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사회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는 우리가 좀 논의하고 치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세대 갈등을 겪어보시는 기회가 많이 있나요? 저희 재단이 이제 사실은 이제 퇴직 연령하는 네. 50, 60세대를 대상으로 그 인생 이제 100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네. 하는 이제 고민에서부터 이제 그분들이 남은 인생 한 50년 남은 저기를 이제 취업하거나 또는 창업하거나 또는 다른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여가 생활을 하거나 하는 전반적인 이제 우리 고민을 함께하고 그들의 진로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가장 그 사회 적응 이후에 이제 할 때 어쨌든 이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이제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나 차이들 이런 걸 어떻게 잘 해소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네. 좀 알게는 됐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청년 대표로 나오셨는데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네. 노경민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이 세대 갈등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나 체감하시고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끼시는지? 네. 그 지역에서 주민분들이랑 그 선배 세대와 그 청년 세대들을 같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청년 세대와 그 시니어 선배 세대들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 세대분들이 이제 그 후배 세대들보다는 권한이나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정보들이나 이런 네.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그리고 그 권한의 불균형 때문에 사실은 자본의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세대 갈등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청년 그리고 시니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 내에서도 이제 그 상사와 그 부하 직원들 간에 이렇게 세대
그 갈등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사회 일반보다는 직장 내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언론에서도 이제 세대 갈등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시니어 세대의 어떤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하지만 젊은 청년들의 어떤 문제점도 가끔 지적하는 게 보여요. 그런 것들은 동의하십니까? 네. 어느 지점에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그 사회에서는 좀 선배가 좀 되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그 대학교 때 뭐 후배들을 보면 신입생이 들어오면 저의 후배들도 요즘 후배들 그 버릇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애기같이 보이죠. 네. 그런 측면들이 계속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고대 시대부터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세대 갈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저 두 분의 그 좀 편가르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김영대 대표님께서는 이 5060 세대에 포함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노경민 이사장님께서는 2030 세대에 포함이 되시고, 자, 이 각 세대별로 살아온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되는 이제 세대 갈등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김영대 대표님 5060 세대의 핵심적인 가치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세대가 이제 사실은 가장 뭐 보릿고개를 이해하는 세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보릿고개가 뭐냐면 사실 이제 젊은 2030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 얘기인데 예, 가장 이제 굶어도 받고 이제 뭐 쌀과 이런 이 곡식거리가 없어서 점심 한 끼 감자, 네. 고구마로 이렇게 때우던 경험이 있는 세대인데요. 네. 이런 세대가 사실 이제 산업화를 일궈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세대가 5060 세대 그래도 또 학구열도 굉장히 높아서 교육 수준이 높은 예, 편이죠. 교육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예, 이런 산업화를 거치고 또 정부화를 거치고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네. 시대까지 맞았는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그런 그 정말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근면하게 살고 그렇게 온 세대인데 사실 이제 그 후세대를 이렇게 이해하거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소홀하기도 하고 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권위의식이나 네. 또 본인들이 이제 우월하고 그동안 읽어온 그런 자부심 때문에 사실은 그 2030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들을 함께 하려고 하고 또 공감하려고 하는 이런 능력은 사실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떨어진다.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5060 세대가 이 한국 사회를 발전시킨 그런 원동력이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이 시니어 세대를 좀 더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뭐 저희 부모님께서 50대이시고 네. 50대, 60대이시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경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대, 30대 분들이 그냥 힘들게 살아오셨던 부모 세대, 선배 세대 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 네. 학교에서 좋은 대학에 가라. 네. 그리고 뭐 좋은 취직을 하라. 뭐 이렇게 경쟁을 좀 부추겼던 부분들이 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꼭 행복한 건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계속 대학을 좋은 곳에 가고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가라라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청년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뭐 휴대폰이나 뭐 이렇게 그 사회가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좀 소통도 많아지다 네, 보니까 많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영대 대표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다양한 소통 툴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5060 시니어 세대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좋은 대학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 강요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하게 살아왔죠. 개천에 용난다고 해서 정말 뭐 없어도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 비교하면서 너는 뭐 하냐 이런 이제 강요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세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와서 일구고 난 뒤에 오는 이제 우리 사회의 또 다양성과 또는 이제 이 주변에 소통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족한 건 사실인데 반면에 이제 이 저희 세대들도 변화되는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사실 뭐 산업화 시대 그 인터넷 배우려고 또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또 모바일로 넘어와서 이 모바일로 뭐 은행 결제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물건을 젊은 그 세대들이 이제 모바일 하나로 이 사회생활하고 물건 구입하고 생활하는 걸 보면서 이제 따라 배우기 하면서 느끼는 이 참 세대적인 격차를 체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는 하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가. 이제 그러나 그걸 체계 있게 이제 우리 사회 변화 속에서 어떻게 그런 그 다양성 또는 공감 능력을 갖출 건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별도로 우리가 이제 인생 후반기에 다시금 우리 이제 독일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소위 노년 교육이 뭐 유넨 같은 경우에 한 2만 6천 개의 강좌가 한 해에 이렇게 진행이 된대요. 평생 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세대 간의 공감 또 빈부의 격차 문제나 사회 갈등 문제 이런 점들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넓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핵심적으로 지금 노영민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 물론 동의합니다. 이제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20대에 창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성공의 사례도 이제 우리 신문지상이나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 세대도 이제 그렇게 예전에 그 젊은 층이 얘기하는 꼰대 기질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변화되는 거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새로운 이 문물을 예를 들어서 모바일 가지고 결제하는 거라든지 또 인터넷 그다음에 SNS 하는 거 등등을 이제 배우고 또 따라하고 실제 익숙한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60대, 70대의 유튜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또 젊은 세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도 사실은 20, 30대 꼰대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20, 30대 역시 저희 세대가 이 아랫세대에 대한 그 이해와 공감을 넓히려고 하는 만큼 20, 30대도 그런 그 어떤 생각의 다양성이나 공감하는 거 이런 그 논리적 사고나 여러 가지 연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사고에 비춰서 크게 안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저희 세대가 가끔 보면 20, 30대 꼰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그 20, 30대 세대들이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민 이사장님, 돌직구를 하나 날리겠습니다. 꼰대십니까? 약간 꼰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할 때 사실 20대 초반의 직원들을 한 번씩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약간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대 대표님께서 그 5, 60대 시니어 세대들도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많이 배우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런 노력을 감안한다면 무작정 이 시니어 전체를 꼰대로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그보다는 이 연령이 아니라 어떤 성향, 성격에 따라서 그런 이제 꼰대 기질도 나올 수 있다. 이 동의하십니까? 네, 100% 동의를 아, 하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대를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으로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세대 중에서도 배우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선배들이 많아서 저도 지역에서 선배들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 네. 중에 있고요. 대부분의 저랑 같이 있는 청년들도 선배들이랑 같이 배우면서 성장을 하고 있으면 네.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먼저 나아갔던 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따라가면서 그 속도가 좀 더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30대 꼰대들도 있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꼰대 뭐라고 하는 분들은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랑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분들을 좀 꼰대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의 친구분들 중에서도 네. 야, 쟤는 꼰대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죠. 맞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군대에서 어떻게 네. 했다라거나 뭐 남자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들이 20대 뭐 10대에도 사실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바뀌어야 되는 그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사회관이라던가 또 경제관이라던가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북관이라든가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요. 아까 그 태극기 부대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시니어 세대만이 갖는 또 특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김영래 네. 대표님 어떻게 좀 대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세대에서 그 아까 말한 보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많이 좀 서로 생각이 세대 간의 좀 차이가 충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이 사회적 경험 또는 정치적 경험이 다른 세대가 네. 많이 존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고민할 문제고요. 네. 특히 이제 대북관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지금 이제 20, 30세 세대는 분단이라는 거에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560 세대, 그 네. 위에 세대는 이제 물론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남북의 분단이 해소되고 뭔가 통일돼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네. 생각하는 네. 반면에 네. 20, 30대는 그냥 이대로 네. 어떤 이제 분단이 통일했을 때 오는 통일 비용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관심이 좀 적은 거 아닌가 네. 이런 거고 특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실제 이 생이별을 했던 네네. 그 이상가족. 나이 드신 분들 이상가족. 이상가족과 네. 그 세대들에 대한 감정하고는 네. 많이 차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어떻습니까? 노영민 이사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정치는 좀 후에 얘기를 하고 대북관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2030 세대들이 어떤 뭐 통일의 문제라든가 지금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요? 네. 우선은 그 분단 비용이라는 부분들보다는 분단이 되었을 때 또 발생하는 다른 비용들이 또 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또 청년들도 뭐 통일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 청년 세대와 선배 세대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청년 세대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는 것은 편견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네, 그렇군요. 이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선은 좀 하고요. 근데 또 그쪽에 뭐 보수적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한다,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태극기 부대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실은 뭐 그분들도 당연히 선배 세대로서 배울 게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정치적인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시니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이 부정적 인식이 조금 더 고착되면 편견이 되어버리고 이게 이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 핵심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노영민 이사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정보들이 또 갱신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경험했던 부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직까지 어리니까 너는 모른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다. 네. 너는 아직 어리고 세상을 얼마 살지 못했으니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편가르는 것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문제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뭐 동의는 되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5060에 관련된 저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깊은 문제인식부터 공감을 해야 네. 이제 그 해결점이 나오거든요. 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세대를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아까 우리 청년 대표가 얘기하듯이 사실은 이제 그런 우월적인 하고 퇴직한 분이 많거든요. 네. 이제 나이가 되면 뭐 부장도 되고 네. 또 임원도 되고 네. 또 어떤 사회적 지위를 충분히 갖고 이제 또 가정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했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젖어 있던 분이 많습니다. 네. 그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들이 어떻게 보면은 꼰대라 소리 하고 네. 이제 가르치려고만 한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재단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본인들이 바꿔나갈까 하는 점들을 이제 주안점을 두고 네.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이제 퇴직 이후에 남은 50년을 책임지는 재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분석부터 합니다. 네. 제일 먼저 오면 이분이 어떤 성향으로 살았을까를 이제 자기 문답해 보면서 대부분이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생각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에서 너무 과도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문제 인식을 백지화시킨 과정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자기의 장점, 강점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네. 내려놓고 함께 같이 이 사회를 끌고 가면서 고민해 보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재단에 오면 이제 계급장부터 먼저 떼라고 합니다. 그 쉽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모여오게 네. 되면 과거에 뭐 지점장이다, 부장이다, 네, 네, 네. 뭐 어떤 이사다 이런 네. 건 다 떼고 이제 그냥 뭐 어떤 이름만 부르고 개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개인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우리 이제 젊은 사람 이해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부터 네, 네, 네. 자기가 원점에서 다시 이제 자기의 한 제2의 인생을 산다 네. 이런 각오를 갖도록 하는 인생 교육을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니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편견, 핵심적인 문제 꼭 집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그렇지 이 사회에 이제 퇴직하고 나온 뒤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담을 쌓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자기가 통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또 사귀려고 하는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사실 저희가 그런 분들 때문에 미치는 영향에 다른 세대들이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가능하면 그분들이 깨어져 나와서 좀 더 넓게 이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식들을 또 다른 그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노경민 이사장님은 지금 메시지 팩토리 협동조합 이게 이제 소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죠.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나의 울타리 안에서 갇혀 지내는 이런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뭐 하신 일,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을 모아서 좀 사회적 가치를 지닌 메시지를 만들고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마을에는 사실 뭐 경찰이 꾸민 청소년도 있고 경찰행정학과를 다니는 대학생도 있고 그리고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시니어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실제 경찰들도 한 마을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뭐 방범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같은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그 세대 간의 소통도 당연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고 또 시니어 분들이나 그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세대 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청년과 그 시니어 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림 그리는 활동들을 해서 책을 같이 만드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내가 살고 싶은 마을,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과 시니어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함께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 청년들도 시니어 분들도 서로에게 배우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에 관해서는 더 많은 얘기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일자리 세대 갈등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시니어 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냐. 이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 서로 상충되는 일자리 세대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의 불만은 결국은 청년들이 처해 있는 이 열악한 일자리 상황에 대한 불만이면서 동시에 시니어 세대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노경민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생각할 때 시니어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시니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약간 다른 다르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적은 것 같고 최근에 저는 이번에 대학교에 계약직을 뽑는데 면접 심사관으로 참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대부분의 청년이 그 1년 정도의 계약직 기간 경력밖에 쌓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년들이 정말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사실은 일자리 부분에서는 저는 시니어 분들과 청년들 간의 갈등은 많지는 않다. 그리고 그 역할들이 사실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성격상 청년과 시니어 세대의 갈등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청년들의 고용 환경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것, 이것만큼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영대 대표님, 지금 50플러스 재단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청년 대표 얘기한 게 공감을 하고요. 뭐 일자리 시니어들이 차지하는 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생산 현장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네네. 오면서 자동화 네. 뭐 이렇게 되면서 생산 현장에서 사실은 생산직 일자리가 대폭 줄고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이 기계가 대체하게 되고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 전체에서의 이제 일자리에 그 큰 변동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고 네. 또 서비스업이나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또 기타 이런 일자리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세대 간의 일자리라기보다는 그 이 산업화가 이게 진전되면서 오는 변화된 일자리인데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전통적 일자리가 확 줄다 보니까 네.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 결국은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공 일자리라든지 또는 그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또 대기업에서 기존적인 일자리에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창구는 굉장히 좁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은 이제 어차피 정부도 그렇고 이 청년 세대의 어떤 도전 정신을 살려서 창업하거나 직접 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그 언택트 산업에 뛰어들도록 네. 이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오히려 저희 중장년층은 사실 이제 사회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 문제라든지 노무 문제 이런 거에 이제 밟고 네. 그러나 이제 신산업에 대한 이해는 적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갈등들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보다는 청년과 이 장년들의 융합해서 서로 장점을 살려서 하는 네. 세대 융합형 네. 일자리들을 네. 이제 저희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실제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시군요. 지금 노경민 이사장님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도 대구 지역에서 네. 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 시니어들의 역할, 청년의 역할 나름 잘 충족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청년들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지점들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모임을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주민들, 시니어 분들의 모임들을 계속 활성화를 해서 약간의 접점들을 만나는 것들을 올해 시도들을 하고 올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니어분들과 청년들이 그냥 만나라라고 한다라고 해도 소통을 하기가 힘드니까 먼저 뭐 지나가다가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네. 거리들을 만들어주고 그게 좀 계속 쌓이다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거리를 좁혀야겠죠. 네. 자, 이 일자리 세대 갈등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이 고령자에 대한 복지 비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청년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럼 이 많은 노인 인구를 이 소수의 청년 세대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올해만 1조 2천억 원, 내년에는 한 1조 3천억 원 이렇게 될 텐데요. 청년 세대는 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우리 일자리도 없는데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불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타당하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노경민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노인과 청년을 계속 갈등을 하는 네. 것보다는 좀 같이 이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네.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청년의 문제는 부모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 세대의 문제는 또 청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청년의 부양을 한다기보다는 함께 가야 되는 존재라고 보고 네. 그리고 좀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산성 측면에서는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은 건 또 사실입니다. 네.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될 텐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해법 같은 것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사실 어려운 문제죠. 네. 뭐 해결하기 쉬운 거라면 사실 해결되었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뭐 청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게로 시니어분들이 한 몇 분 오셔가지고 일을 네, 도와주고 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이 도움되는 사업으로 좀 네. 된다거나 네. 또 그 지나가면서 보면 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때 그냥 쉬고 있다거나 이렇게 제대로 일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뭐 근로 장학생을 하는 경우에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그 예산을 받았을 때 정말 사회에 도움되는 일자리가 되게끔 네. 만드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대 대표님,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세대도 뭐 이렇게 네. 포용적으로 생각을 다 해준다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감사한 네, 일이고요. 바람적인 네, 일이죠. 저희 세대 문제는 가장 좋은 건 그분들이 사실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 최대한 이 건강이 받쳐줄 때까지는 일을 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노동의 저기를 최대한 하는 게 네, 본인도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 사회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그 뭐 사회적 이 경비나 청소부 뭐 이런 것도 있듯이 또 이제 실제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특별히 좀 잘 만들고 네. 그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네, 오히려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순수하게 복지비의 어떤 부담을 네, 네, 덜 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70 먹어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아마 그 정년 연장 논의가 네, 네, 이제 네. 노인 복지를 지금 뭐 더 뒤로 미룬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60세에서 예, 65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이제 그 안쪽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일자리나 여러 가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네, 장치를 당연히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게 전제된다고 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더라도 급격히 청년들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네, 길이지 않겠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네. 더 좀 깊이 있게 진도가 나갔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노인 복지 비용 때문에 네. 돈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대표로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예. 저희가 그동안 뭐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 이 어르신들이 지금 아마 저기 광화문에 계신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들 저는 역지사실을 이해하는데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오고 만들어 온 주역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 사회적 고민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저희 세대, 특히 5, 60 세대들은 그럴 이 각오와 또 실제 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대 간 청년들이 모든 앞으로의 부담을 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네. 협력하면서 노력해야 될 일이고 네. 그런 점에서 노년 세대들도 충분히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경민 이사장님께서도 자, 같은 뭐 동년의 세대지만 이런 복지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대변에서 시니어 세대들에게 한 가지 뭐 부탁이랄까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청년 세대들이 사실은 그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고 사실 제 주변에도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 뭐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노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그런 어른들 지적들이 있죠. 네, 지적들이 눈높이를 좀 있는데 낮춰라.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시고 좀 같이 이제 청년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들어주시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 세대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청년 세대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세대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시급하게 논의해야 되는 아젠다들이 있을 겁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것들을 좀 지적을 하실 수 있는지 우선 김영대 대표님 먼저 어떤 아젠다를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대 이제 소통을 네. 위해서 네네. 정말로 사회적인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시니어 한 12,000명 정도가 연간 그 교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이제 넓혀 나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저희 시니어와 청년들 이 만남에 대한 어떤 이 공간들 또는 그런 그 자리들을 자주 마련해서 오늘 이런 프로그램도 네. 아마 그런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언론이나 또는 그 어떤 그 학계나 연구 네.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세대 간의 갈등들을 서로 털어놓게 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그 해소해 나가는 방법들을 공감을 이뤄내면 굉장히 빠른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노력하지 않겠냐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경민 이사장님께서는 이 세대 통합 어떤 아젠다를 먼저 좀 상정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공간적인 부분들, 뭐 청년들 공간도 많이 생기고 있고 시니어 분들을 위한 공간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계속 접점들을 계속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시니어 분들의 재능들이 그리고 뭐 기술 그리고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청년들에게 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노하우들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우선 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요리하는 네. 방법들 그리고 청년들이 만들 수 있는 요리 그런 것들부터 해서 좀 그 청년과 시니어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제가 노경민 이사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서두에 지금은 시니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선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살아오신 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부분들에서 좀 존경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앞서서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순수하게 그냥 선배의 의미군요. 그 요즘 얘기하는 선배 시민 네네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세대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담론들을 짧은 시간 내에 청년 대표와 시니어 대표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결국은 소통과 그런 단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노경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 세대는 선배 시민이고 또 청년 세대는 후배 시민 이렇게 본다면 서로 끌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협력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어떤 갈등적인 요인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떼이스 홀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꼰대 소리 듣지. 이제 이런 얘기 그러셨구나. 들어서 근데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시를 바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거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익숙해져 가긴 한데 네. 굉장히 이제 좀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더 말씀하시면 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여기서만 소통 과정을 좀 많이 갖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도 전자된 것 같습니다.